자, 오늘은 독서 미래 N 4-2 단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사회문화 분야에 글을 담긴 사회적 요구, 그 다음에 신념, 사회적 신념이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의 특성,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이거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사회적 요구가 뭐고, 사회적 신념이 뭐고, 그 사회 현상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그 사회 문화적 맥락이 무엇이냐를 물어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사회 문화 분야 이제 글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특성.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자, 일단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죠. 이 다양한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자, 사회 현상을 다룬 글과 이거를 다룬 글이 있고, 그 다음에 당대의 여러 문화 현상을 다룬 글.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사회 현상을 다룬 글과 문화 현상을 다룬 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지칭하는 말이래요. 사회 분야의 글은, 자, 일단 이제 사회 분야의 글을 봅시다. 정치, 경제, 언론, 법률, 국제관계, 교육, 이런 것들은 사회 분야 관련된 거래요. 그렇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고, 그러니까 여러 현상, 이 현상. 자, 그다음이 문화 분야, 이제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이런 다양한 분야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다룬다라는 거. 근데 다르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문화 영역, 얘는 사회 영역. 자, 이런 거는 사회 문화적 현상의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특성, 원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런 문제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글이 드는 특징이 첫 번째죠. 특성이 뭐냐, 원인이 뭐고, 문제점이 뭐고, 대안이 뭐냐, 이 네 가지. 사회문화 분야의 글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회현상에 대한 생생한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생생한 반응을 보여준다. 이게 특징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쓴이의 생각이 반영돼 있대요. 다른 분야의 글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특징 세 번째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글쓴이 생각이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이 글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이 있을 거예요. 이걸 비판적으로 파악해라라는 거. 자, 문화 분야의 글에는 사회나 문화 현상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사회적 신념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회나 문화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여기에 담긴 사회적 요구, 사회적 신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종류의 글을 읽을 때는 사회적 요구와 신념이 타당한지, 그렇죠? 비판적으로 따져야 한다라는 거. 특히 그 요구와 신념이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문맥을 잘 헤아려서 정확하게 파악하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숨겨진 것을 잘 파악을 해봐라. 자, 두 번째,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이해해라라는 겁니다. 그 특성. 자,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 현상 또한 다양해지고 세분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 문화의 분야의 글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도 독자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다양해졌다. 자, 왜요? 사회 구조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사회 현상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세분화됐어요. 자, 그래서 매우 독자가 따라가기 힘들어진다. 매우 세분화돼서. 자, 이럴 경우 여러 매체를 이용을 해서요. 글의 소재가 되는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 매체를 이용해라라는 거네. 그렇죠? 이용해서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책을 이용한다든지 백과서적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여기 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해라. 그래서 이해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왼쪽 날개 한번 봅시다. 사회적 요구와 신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지닌 특성을 의미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회가 있어요. 자, 이게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의 특성. 자, 사회적 현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나 성향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의 특징을 파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나 성향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죠? 사회적 현상의 특성이 뭐냐 따라가 보니까 자,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구와 믿음 체계를 뜻한다. 알겠습니다. 자, 즉 뭐예요? 그 사회 공동체의 공통적인 요구와 믿음 체계가 바로 사회 현상의 특성이다. 자,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건 봅시다. 맥락.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자, 사회적, 문화적 맥락. 맥락은 흐름이죠. 이 흐름을 통해서요. 특정한 인과관계에 따라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서 발생한대요. 따라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다룬 글을 읽을 때는 자, 역사적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그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그쵸?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그쵸? 자, 사회 문화적 맥락, 일제 강점기라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일제 강점기라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쵸? 자, 넘어가서요. 얘가 하나 나오네요. 그죠? 구정화 2700년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이렇게 씁니다. 2700년. 아주 먼 미래네요. 그죠? 네. 자, 1980년대 평균 출산 연령이 27세인데 비해 2010년에는 31세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평균 출산 연령이 상승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사회적 현상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7세에서 31세로 평균 출산 연령이 상승했다라는 거, 그죠? 자, 게다가 요즘은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자녀 없이 살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자, 결혼을 하지 않는다. 자녀 없이 살겠다. 자, 그래서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처럼 출산을 꺼리는 배경에는 이제 출산을 꺼리는 배경을 이야기하네요. 양육비가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인, 네, 1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 제시를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와우, 굉장히 그 객관적인 그쵸? 자료를 제시하네요.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6천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게 2억 6천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그죠? 네. 자,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는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날 때쯤 퇴직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뭘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 자녀들을 안 낳으려는 그 원인 첫 번째가 뭐예요? 양육비가 많이 든다라는 거 그죠? 자, 그다음이 두 번째 뭐예요? 원인 두 번째가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더라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퇴직을 안 하면 돈을 맞벌이를 계속 해야 한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그죠? 자, 아이를 낳은 여성의 공공연히 그만둘 것을 권하는 사회도 있고 아이에게 맡길 곳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죠. 이처럼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출산 후 일을 계속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요약해서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적게 낳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국보건사연구원의 그 객관적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은 우리 사회의 평균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다루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루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글쓴이는 많은 양육비와 출산으로 인한 근무 단절을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런 거를 제대로 읽으려면 글쓴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를 먼저 이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해를 해라. 그러면은 이 구정하라는 쓰신 이분이 쓴 이 글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지. 이때 글쓴이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현대 사회에서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사회제도의 문제나 개선 방안은 없는지 등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네요. 그죠? 자,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읽기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라라는 거야. 역사적 인물과 사건은 지금과는 다른 사회 문화적 맥락 위에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과 사건은요, 지금과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과 다른 사회 문화적 맥락 위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따라서 이런 화제를 다룬 거를 읽을 때는 우선 당시 사회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돼요. 그때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의 관점을 앞세워 그를 잘못 이해하거나 부당한 비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대 사회 문화적 맥락을 좀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그 고전 소설 에서 신소설을 한번 볼게요, 신소설. 그러니까 이제 개화기 때 소설을 보면 그 여성들이 그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여성들이 여전히 전통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제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소극적인 태도를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은 남녀 평등 사회고 여성도 똑같이 사회 진출을 하고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똑같이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고 그렇게 또 가야겠지요. 근데 이 관점에서 옛날 소설들을 읽어보면 다 비판적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성리학이라는 그죠? 유교라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여성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회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현대적 관점에서도 역시 비판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지. 그쵸? 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개념을 정리한 거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한번 가 보도록